첫 번째 주제는 들켜버린 사적 대화입니다. 어제 오후에 공개되면서 아주 논란이 됐고요. 오늘 권성동 직무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죠. 이 들켜버린 사적 대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의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오전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내부 총질이 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보냈고 그러자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이 있었죠. 먼저 권성동 직무대행이 오늘 어제 공개된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자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 대행이 송구스럽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평을 잠깐 하고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송구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본회의장에서 이 핸드폰을 열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뒤에 있는 사진 기자들이 예의주시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이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문자 조심해라라고 주의까지 줬는데 저런 일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돼 있는 거고요. 오늘 마침 외부 행사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없었긴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당으로서도 이게 지금 그동안 좀 잠잠하게 좀 정리가 됐던 당내 지도 체제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조금 관리가 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시 터져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는 100번 해도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당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가? 그리고 이 내용에 이제 밑에 침잠에 있는 기본적인 갈등의 대립구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대립구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 그러니까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 갈등이라는 게 지금 수면 아래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이 6개월의 직무대행 체제 이후에는 어떻게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물밑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매우 부정적인 인식 이거가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런 인식이 그냥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윤핵관이나 또 다른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이제 당내에 많이 퍼져 있지 않겠냐. 그런 결과물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그런 맥락들이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했고 실제 당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었어도 이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당내에 퍼져 있고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라는 어떤 윤심에 따라서 이제 당무가 진행이 된다 보면 결국 윤핵관에 의해서 이제 당이 모든 부분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갈 때 윤심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게 대통령의 어떤 뜻에 따라서 뭔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취임하신 청년재단 이사님 말씀을 안 하시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차례였나요? 예. 네, 저희 김성애 소장님 말씀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 네. 먼저 들을까요, 그러면? 아니 일단은 이런 사적인 대화가 노출됐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수습하고 혼란을 죽이고 좀 로우 톤으로 대정부 질의를 대하면서 장관들의 어떤 업무 파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였습니다. 그런 차에 굉장히 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노출된 것 자체가 뭐 실수였습니다만은 부적절한 일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또다시 정책이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메시지 등은 다 뉴스의 뒤편으로 묻히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안타깝고 이 문제에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도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관심 같은 경우도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이 여당의 일원으로서 실수였든 뭐든 간에 이런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친 부분은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쓰셨는데 6분 있다가 답을 했어요. 아, 저는 그것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49분, 55분, 6분 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내면 제깍제깍 답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예. 농담을 한마디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집권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 중에 공개, 비공개는 따질 수 있어도 기록으로는 다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통책이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고 이것이 후대 평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해외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원내대표와 대통령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JTBC가 요즘 최근에 계속 보도했던 각서 문제와 예. 관련돼서 제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각서 이 폭로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고 이것 심지어는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 각서가 등장한 것 아니냐, 영향 미친 것 아니냐는 지금 이제 주장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겠냐 이런 입장이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취해왔던 입장은 자 윤핵관들이 저러는 건 저거고 대통령께서는 날 신뢰하신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전면에 드러났다는 점. 그래서 이번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대통령도 알고 계셨던 게 아니냐라는 그 언론의 의문이 드는 점도 예. 좀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기소를 하면 대통령 뜻 따라서 억지 기소한 거 아니냐. 기소를 안 하면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소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도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앞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진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국회의 위치를 저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맨 뒷자리, 국회 본회의장의 맨 뒷자리에 저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저 위에 2층이 바로 기자들, 방청객, 카메라 기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뭐 정책위 의장 자리들이 맨 뒷자리에 보통 있는데 네. 제일 그 카메라에 찍히기 쉬운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왜 그 지도부들이 맨 뒷자리에 앉나요? 학교 다닐 때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맨 뒷자리에 앞에 그 저기 초선 의원들이나 그 지도부 아닌 의원들이 일을 잘하나 감시하려고 뒤에 있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저 자리 이제 나갈 때 제일 빨리 나가시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뒤에 앉아 있으면 좀 예.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지도부가 서로 만나서 의견 교환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뒤에 앉아서 좀 뭔가 이렇게 당의 전체적인 지휘를 한다거나 예. 또는 다른 상대 당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 좀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도부들이 이제 맨 뒷줄에 앉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카메라에 항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뭐 뒷줄에 앉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의식하면서 문자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게 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근데 저는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했다는 게 참 좀 의아했습니다. 국회 출입할 때 그 2층에서 본회의할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죠. 내려보면서 네. 혹시 지도부들 뭐 하나 이렇게 본 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요. 예. 손도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인데 일단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6일 전에 이제 본회의 되는데 문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용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기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들이 자칫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1일 날 국민의힘 전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인데 원내 수석이 했는데 원내 대표가 대표는 원래 이제 이게 수석부 대표보다 위기 때문에 그 저기 이제 지도부가 맨 뒤에 앉는다는 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감시 통제하기가 예.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보통 회사 사무실도 부장급이 맨 뒤에 앉고 부장이 쳐다보는 앞쪽 등만 보고 이제 차장, 대리, 과장 앉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시하는데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앉은 지도부는 앞에 우리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이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감시도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굉장히 마음이 허술했던 것인지 소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 이사장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그동안에 뭐 이준석 중징계 이후에 그 당내 갈등 같은 게 일정 정도 관리가 되는 국면이었고 또 대통령 이 발언도 도어 스태핑을 좀 줄이고 발언도 굉장히 정제되게 나오면서 좀 관리가 됐었고 예. 또 우리 김건희 여사도 좀 보이지 않으면서 좀 관리가 됐었고 대우조선도 좀 관리가 됐고 관리가 좀 되는 판인데 관리 한 복판에서 저 관리를 해야 될 분이 관리 대상도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될 분이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근데 없는 이게 거죠. 예전에 제가 갑자기 최순실 청문회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재벌들 쭉 나와서 증언하던 날 이완영 의원이 그 재벌 한 3분 정도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분들 연로하시고 피곤하신데 먼저 보내드리면 안 되겠냐고 김성태 의원한테 쪽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예. 써서 보냈는데 이분이 거의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찍어라 해서 결국 이게 뒤에서 그대로 내용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은 요걸 약간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권성태 마치 의원이 본심을 들킨 것처럼 해서 네. 자기 PR을 한다거나 보고 있는 것을 그래서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설마 그렇게는 아니겠죠. 권성동 의원이 그 정도로 이렇게 영악하신 분은 아니에요. 단순하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칭찬이 생각합니다.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칭찬이죠. 근데 예. 이 부분은 일부 언론이 또 문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회자되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제가 확인한 결과 이제 실수였던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리를 빚은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진심으로 당황하고 또 송구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줬다 이런 해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얻을 실익이 지금 국민의힘과 예. 정부에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건 좀 과한 억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예. 대통령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시는 그렇죠. 건이죠. 지금까지는 이 문자 대화가 공개된 과정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실 중요한 건 사적 대화가 들켜버렸기 때문에 들켜버린 대통령의 속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권댕의 해명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저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에 마음을 뒀다. 그걸 의도했던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까지는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이 당 내부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중징계가 떨어진 날도 안타깝다 당원으로서 예. 그 이상의 말은 삼 같단 말이에요. 자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인데 저렇게 이제 사적 대화가 드러나면서 정말 대통령이 속마음으로는 굉장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불편했던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좀 설명이나 해명이 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설명하기도 애매한 그렇죠.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싫어요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게 그게 솔직히 싫었어요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느냐가 이제 저는 정치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를 싫어했던 모양이다 생각을 하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선거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2번 가출했잖아요. 예. 한 번 가출했을 때는 울진 가서 소주 회동에서 회포를 풀고 또 한 번 두 번째 가출해서는 다시 이제 국회로 와가지고 얼싸안고 다시 또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2번 가출과 2번 달래는 과정에서 선거를 위해서 봉합이 됐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은 되는 것 같고 저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만약에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좀 돌출 행동을 불편하게 봤다고 한다면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총질과 쓴소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듣는 사람 입장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컨대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쓴소리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팬덤 정치 이거 극복해야 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좀 쉬셔야 됩니다. 쓴소리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니까 이게 이제 내부 총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질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쓴소리와 내부 총질은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이게 쓴소리를 아주 그 달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쓴소리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정치적 조언을 듣는 쪽은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쓴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는 대범함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쪽은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예. 좀 격식과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가 이제 방어하기가 힘들겠다라고 김규식 교수님이 그런 입장을 표하신 걸로 아는데 이 정도로 방어를 좀 이제 열심히 합리적으로 방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만 이런 사적 대화 노출된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가?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 이 사안이나 이 내용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의도치 않게 노출된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대화나 이런 어떤 이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까지도 모두 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이 어쨌든 대화가 이 오갔던 상대방이 권성동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설명을 한 것으로 가름하는 게 맞지 일일이 모든 사안마다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하게 되면 정작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어떤 국정이나 이런 부분이 예.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 입장을 요구할 사안은 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맥락상 봤을 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 뭐 윤핵관 프레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부적인 비판이나 이런 공격을 많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질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동안 고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대정부 질의 잘 이끌어 달라는 차원의 어떤 이 초점의 포커스가 이준석 대표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오간 말 가운데 이게 이 단어의 포커스가 좀 권 대표 쪽에 편하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온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까지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 해석하는 지금 것은 말씀을 그러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듣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부 총질이라는 과정에서 표현을 억지로 썼다. 이렇게 억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권성동 대표가 그렇게 해명을 했죠. 윤핵관 좋으라고 이준석 대표를 좀 더 나쁘게 표현한 거다. 대화의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이 제3자 사적인 대화 같은 경우는 제3자보다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둘만의 예. 대화일 때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가 그나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가까운 편 아니었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제 딱 그런 그렇죠. 맥락인 거잖아요. 예. 이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쓴 글이었고 뭐 이제 거기에 이제 회자되는 표현을 쓰셨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회자는 표고 이런 말을 썼어요.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국민들은 굉장히 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불편함을 여러 차례 목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걸 보면서 권성동 대표가 벌써 이렇게 국민들의 기억을 벌써 이렇게 잊혀졌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비단 권성동 대표 혼자 쓴 글이 아니라 뭔가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쓴 글 아닐까. 이 해명이. 예. 그래서 오늘 대통령은 전혀 해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11시 20분에 이제 아마 그 경기도 뭐 행사 갔다가 이제 대통령실 들어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하고 들어가셨다는데 예. 이게 일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도 이 권성동 대표의 이 해명 글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돼서 쓴 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기억과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로 해명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하나 좀 더 봐야 되는 게 총질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 총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은 언제 들고 있냐면 전쟁할 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 가능한 건 상대방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을 쏴야 되는데 우리 쪽을 쏘는 사람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들 다 예. 같은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금 여야 간을 총 들고 전쟁하는 구도로 보시는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상납을 받으니라든지 아니면 무슨
비위가 있는 이런 당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당의 당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총 들고 싸우는 사이로 인식하시는 것 이런 것은 조금 톤을 낮춰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징계권에 대한 질문이 도어 스태핑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을 잠깐 지난 7월 8일인데요.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예, 어떤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당무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지금 그 김성애 소장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인식이나 단어가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지금의 후보 시절에는 그게 이해가 돼요. 후보 시절은 거의 전쟁 수준이잖아요. 이겨야 되는 싸움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뼈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부 총질과 쓴소리의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그 미묘함을 쓴소리 하는 사람이나 쓴소리 듣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그 속내가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내부에 또 대통령실 내부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주위의 원로분들 이런 분들의 대통령을 잘 되라고 쓴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쓴소리하는 것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게 내부 총질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만에 하나 그런 정도의 기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초창에 그런 기회나 그런 우려는 다 불식을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예. 나한테 쓴소리하는 건 나를 위한 충정이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성동 직무대행도 여러 번 나는 대통령에게 늘 쓴소리를 하겠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나왔던 메시지에서 어제 공개된 메시지에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건 충성서약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언만 가지고 뭐 충성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대통령님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통령님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국정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인사치레로 실제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젊은 실무진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때 그걸 대통령님께 가장 많이 전달하고 또 의사결정을 바꿨던 당사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건 제가 이전 방송이나 선거 때도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요. 아마도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진이나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께 직원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권성동 대표인 건 맞을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에 있는 부분도 인정하는 바일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중요하게 짚고 싶은 대목이 이러한 어떤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난 어떤 윤리위 과정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전제하는 건 전 대단히 위험한 업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윤리위라는 큰 이 어떤 당내 독립기구의 결정이 끝난 다음 이 현상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제가 아까 설명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했던 것처럼 권 원내대표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지 이 표현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윤리위 결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예. 저만 해도 사실 뭐 이런저런 여러 논란이나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윤리위 과정 내내 윤리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대놓고 비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윤리위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게 비판했지만 결과가 난 다음에는 어쨌거나 결과가 났기 때문에 당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 개인적 위로 차원에서 표현을 쓴 것이지 이 단어만으로 당무나 윤리위에 뭔가 개입했다라고 전제하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좀 해석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뭐 총질이라고 그랬던 이게 비판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질 혹은 비판을 한 것은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믿는다,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고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 쓴소리 이런 건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 인식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대선 때 만들어진 일이고
그 이후로 그런 인식이 쭉 이어진 것이 이번에 폭로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 내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나의 사이는 좋다라고 말할 때도 왜 뭐 대통령실을 회담을 했다는 대통령실을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만난 적 없다. 이제 다 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대통령님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그닥 탐탁해하지 않으셨구나. 뭐 이걸 제가 윤리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통령이 명령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튼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이미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네요. 일단 오늘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영범 홍보수석의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최영범 수석은 이준석 대표도 뭔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해할 여지가 없이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할까 봐 오해하지 마라라고 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말을 참 잘하고요. 예. 네. 오해와 이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만 해도 울릉도의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안 냈었는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이건 이제 그 섬의 선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섬은 아마 여의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서 팝니다. 양두구육이죠.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기서 이 섬은 이제 울릉도입니다. 앞에 있는 그 섬은 여의도로 추정이 되고요. 예. 저도 어제 저 문자 파동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더 키워서 좋을 게 서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문자 파동에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림들이 그려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굳이 과거 이준석 대표 스타일대로 양두구육 이야기를 하고 뭐 이선과 저선 비교를 하고 또 연합뉴스에 나온 저 문자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문자로 그 기자들한테 보낸 것 같아요. 보낸 공지 내용의 입장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잘 이해하고 있다. 난 또 일종의 좀 약간 걱정하지 마라. 다 본심을 알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조언을 내가 한다면 지금 어차피 6개월 직무 정지라고 하는 지금 중징계 속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좀 로키로 좀 겸허한 자세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져서 그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과거 이준석 스타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이런 일들도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당이 정리가 될지 또 당의 화합과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당대표로서 또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거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새롭게 입장을 내고 또 과거 스타일로 돌아가는 건 저는 자제했으면 하는 제가 생각입니다. 볼 때는 원래 이준석 대표는 입장을 안 내려다가 홍보수석이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게 뭐야? 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입장을 낸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이해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직접적 언급은 안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좀 위험 수준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이해라는 게 뭐 제가 해석하자면 결국 이 당은 윤심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 그러니까 윤심 논란 또는 뭐 당내 그 내용의 어떤 그 원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뭐 다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자기가 지금 준비하는 다음 갈 길 뭐 예를 들어 다음 차기 당대표를 도전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뭐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 역시 뭐 자기가 예상한 바였을 거고 그걸 본인이 또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유튜브 댓글 이벤트 안내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댓글로 의견 주시고 저희 패널들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역시 좋은 글을 소개하고 촌철살인이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선정해 2명에게 영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또 이어가면 말은 끝날 줄 촌철살인인데 이제 주로 개그를 위주로 뽑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글쓴이가 촌철살인이면 예. 뽑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주제가 끝날 줄 알았죠. 또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댓글 이벤트 안내를 좀 일찍 하려고 한 거고요. 독하네요, JTBC. 예. 네. 또 우리가 또 알아볼 분이 있습니다. 강기훈 씨가 있습니다. 강기훈 씨. 텔레그램 메시지에 보면 저렇게 체리척이 나오고 그 뒤에 강기훈과 함께 그다음에 손으로 가려는데 자동 완성 문구가 들어가는으로 봐서 함께 들까지 정도 쓴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됩니다. 장해찬 이사장님은 강기훈 행정관을 알고 계시죠?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실무진이에요. 선거 때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해왔던 실무진이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강기훈과 지금 메시지상의 강기훈이 동일 인물인지는 뭐 확인이 안 됐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네, 선거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다만 여러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로 뭐 청년 관련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뭐 정무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 역할을 했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무지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지금도 본인이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워낙 민감한 맥락의 사적 대화에 이름이 나와서 이게 강기훈이 누구야라고 화제가 막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뭐 이 여기에 나온 강기훈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과장된 추측으로 인해서 아마 본인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청와대 뭐 대통령실에 수백 명의 행정관들 참모들이 보통 근무를 합니다. 또 선대본이 띄어지게 되면 상근하는 인력만 보통 1,000명, 2,000명 정도가 되잖아요. 여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뭐 실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았던 참모진의 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확대해서 가지 않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강기훈 사실은 이거는 이 강기훈이 누군지는 권성동 직무대행만 알겠죠. 사실 동네 옆집 사는 강기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합리적 추정으로는 대통령실의 그 강기훈 씨가 맞다면 자유새벽당의 그 강기훈 씨인 거죠. 옛날 자유새벽당을 창당했던.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게 예. 이 제가 아는 이 선거 때 예를 들면 실무를 했던 실무진 강기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실무 영역에서 참모나 스텝으로서 일할 때 이 뭐 새벽당에 나오는 어떤 새벽당의 당령이나 본인이 과거 유튜브에서 했던 어떤 것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개인 강기훈으로서 이 참모진이자 스텝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능력을 또 인정받아서 신뢰를 받게 된 것이지 이 새벽당이라는 정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정부의 간섭 없는 사실상 약간 극우적인 강령들을 가지고 있다로 제가 알려졌는데요. 일단 행정관이라고 하면 5급이죠. 5급이고 행정관, 선임 행정관, 그 위에 비서관, 수석 비서관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관을 뽑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년 보좌역 40분 정도 계셨는데 그중에서 행정관으로 간 분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분 안 될 거예요. 정말 아주 극소수고 또 대부분 행정관들은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관료들 위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한 소위 말하는 캠프에 들어간 분은 100분도 안 되고 한 50분 정도 되는 중에서 캠프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 행정관 같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유새벽당이랑 이렇게 솜씨 좋게 일단 선을 긋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당대표였기 때문이고요. 무선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건 국정상황실 격인 지금 정책기획관실인가요? 이런 데서 지금 행정관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는 매우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이분들이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자유새벽당에서 유튜브에 올렸던 것의 제목들만 보면 4.15 부정선거, 탄핵의 배후 중국 공산당, 탄핵의 서막 여론 조작, 사드 증가 배치 후 요청 1인 시위, 공산주의 파괴 방법, 북한이 원한 국정원장 박지원, 우한 폐렴 손해배상 소송,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데 탄핵의 배후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런 유튜브를 했고 여기에 리버티 투나잇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영상에는 김정민 여기 대표죠. 또 이 두 분이 같이 출연한 영상도 지금 썸네일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저희가 캐시를 복원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우적인 이념을 가지신 분이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지난번에 안정권 씨의 누님이 누나가 되시는 분이 청와대에서 또 지금 이 동영상 관련돼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흐름으로 예.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조금 위험한 인선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장해찬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강기훈이라는 그 청년을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그 자유새벽당 그 강기훈 대표랑 지금 국정기획관실에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는 강기훈 씨가 동일 이름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모로서 자기가 그 윗선에서 필요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참모로서 자기 의견을 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새벽당 대표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무시무시한 주장들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이분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자유새벽당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당 대표를 지냈었고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안정권 씨의 누님도 사실 그 사퇴를 하고 나갔잖아요. 부적절한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물론 이제 계속 언론에서 추적을 하겠죠. 저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확인이 된다면 저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통령께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인선하신 분을 찾아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저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제 강기훈 씨와 함께 아무튼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권성동 대표가 지난번에 그 지인 우모 씨의 예. 아들도 이제 뭐 강릉 성관이요. 예, 거기 이제 채용을 하게끔 이제 뭐 압력을 본인이 행사했다라고 추천했다고 했죠.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권성동 대표가 그 아무래도 인선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자유새벽당의 그 대표를 맡은 강기훈 씨와 지금 대통령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강기훈 씨가 지금 동일 인물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줘요. 대통령실에서는 예. 강기훈이라는 분이 기획비서관 업무실에 있지만 예. 동일인인지 모른다. 그런 건 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쓴 그분인지는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세 명의 원내대표가 모르니까. 강기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새벽당의 강기훈, 그 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 강기훈, 권성동 대표가 쓴 강기훈 세 명이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을 또 1번, 2번의 강기훈은 아마 동일 인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이런 걸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주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동일 인물을 했을 때 권성동 대표가 쓴 강기훈이 이 세 명이 다 동일 인물이라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을 권성동 대표가 인선해서 추천해서 청와대 예. 대통령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저는 거죠. 짧게 예. 말씀드리면 그 뭐 동일 인물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게 크게 어차피 기자들이 관심 갖고 취재해서 알려질 거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사안을 확인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죠. 굳이 네. 궁금증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그 강기훈 씨라면 뭐 자유새벽당의 강령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 게 좋다. 지난 정부의 어떤 친중 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이거 외에 뭐 탄핵이나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일절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걸 연결지어서 뭐 그러한 사상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은 예. 또 억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잠깐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PD님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장해찬 이사장님 얘기하시면 저 붉은색 이모티콘을 체리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체리가 엄지척을 한다 그거죠? 저는 방울토마토인 줄 알았습니다. 아 방울토마토인가요? 네. 체리인데 근데 장해찬 이사장님이 과거 한 인터뷰에서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주 기분 좋을 때 쓰는 거다라는 내용을. 저의 1년도 더 된 인터뷰인 것 같아요. 네. 경선 초기 인터뷰가 다시금 화제가 되어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는 한데요. 예. 어쨌거나 뭐 저 이모티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한 적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하게. 1년 전 인터뷰에서 제가 뭐 대통령님에 대한 좀 뭐 어떤 좋은 이야기, 에피소드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저 이모티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이제 베리베리 좋아요 뭐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예. 뭐 이제 화답의 의미 뭐 그런 화답의 의미. 의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분의 입장보단 받으셨던 우리 이사장님 경우에는 이 이모티콘이 가끔 나올 때가 정말 좋으셨다 이런 취지였던. 뭐 그 말씀이신 당시에는 거죠? 뭐 예. 여러 가지 보고를 자주 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뭐 뭔가 다른 수용되고 이야기보다 좋아졌을 이런 때. 이모티콘이 오면은 아 제 보고가 잘 읽혔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오늘 섭외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유감을 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JTBC. 맹 작가가 그냥 한 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송국입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가시네. 1년 전 인터뷰까지 물어보실 줄은 몰랐습니다.